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이네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주는 신인 15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역으로 세상을 풍미하던 낙서의 시대가 가고 얼마 있지 않아 하도, 즉 정력의 시대가 오며 이때 신인이 출현하여 세상을 바꾼다고도 했다. 정력시대의 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가 정도력이며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난 금년 초에 그의 강연을 통해 도서관의 도서란 말이 어디서 유래했던가를 들을 수가 있었다. 도서는 하도 시대의 도와 낙서 시대의 서를 따 만들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서란 책을 말한다. 도서가 그림과 글을 나타내는 말로만 알고 있었던 나로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흐뭇했다. 뿐만 아니다. 태양은 생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온도가 0도이며 지구의 내부 온도는 섭씨 1억도라 하였다. 어느 과학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는 코리아가 아닌 코레로서 지구의 핵이란 뜻이고 서울은 영어로 서울이라 함은 잘못됐으며 영혼이라는 뜻의 소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다운 얘기여서 공감이 간다. 이렇듯 그의 강연은 들으면 들을수록 현대인들에게 삶의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공부가 싫다 하여 유튜브마저 소홀히 할 순 없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그 유튜브를 열심히 들으면 늦게나마 알게 모르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솟구치게 돼 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종교를 두루 설립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고등학교 시절엔 스님들에게 불경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종교적인 그는 종교의 달인이기도 하다. 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신 또한 뚜렷하여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을 잘못 받아서 한자어를 한글로만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한다. 한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으다. 그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한문 몇 가지가 마음에 와닿아 열거해 본다. 완전 한글로만 알았는데 그게 한문에서 나왔다는 그 유튜브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난 그 유튜브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고나 할까? 강의를 들을 때 들은 한글 5가지를 들면 사랑, 사람, 얼굴, 여름, 얼음 등이다.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사랑은, 사람은, 얼굴은, 여름은, 얼음이 되겠다. 여름과 얼음은 그렇다 쳐도 얼굴과 사랑 그리고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낱말들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그래서 관심 있게 들어봤다. 얼굴은 즉 영과 혼의 통로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랑은 4가지의 기쁨으로서 첫째가 얼굴로 주는 기쁨, 둘째가 말로 주는 기쁨, 셋째가 물질로 주는 기쁨, 넷째가 행동으로 주는 기쁨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사랑이 이렇게 절묘할 수가. 사람은 4가지를 갖춰야 한다는데 첫째가 신에 대한 믿음, 둘째가 부모에 대한 효, 셋째가 부부에 대한 애정, 넷째가 자식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이 4가지가 충족되면 사람이고 처자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했다. 옛말에 이 인간아 사람이 되라란 말은 장가를 가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나도 인간이긴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의심만 들 뿐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인의 유튜브. 그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사람과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었을까? 난 그 유튜브를 빼놓지 않고 시청한다. 그 유튜브 시간은 이제 나의 일상이 됐다. 최근에 나온 감동적인 유튜브를 간과할 수가 없어 부연하지만 허경영을 통해 역사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아마도 대마도에 대한 그의 자문자답이 아닌가 싶다. 메이지 유신 이후 19세기 말이 되자 조선의 미온적인 공도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지배권이 상실됨으로써 결국 일본 땅이 되고만 대마도. 지금의 대마도가 왜 대마도인가? 이는 그의 강연장에서 청중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국민 대다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그는 우리의 역사 교육에 있어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화답이라도 하듯 대마도를 꼭 찾아야 한다는 소신까지 내비쳤다. 그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원료인 삼한 가운데 마한 지금의 경상남북도를 바라보는 섬이란 뜻에서 이름이 생겼으며 본시 우리의 땅이었는데 약 350년 전부터 일본인의 불법 이주가 늘어나면서 어이없게도 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는 대마도가 처음부터 일본 땅이었다면 이름이 대마도가 아닌 대일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줄기차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왜 우리는 이의 대항마로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 대마도 이름의 유래와 역사를 아는 이상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허경영은 유튜브를 통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로써 불을 지폈다. 지금부터라도 대마도에 대한 역사를 재인식하고 우리의 땅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백궁. 이데아와 무궁무한한 별이란 이름이 나붙은 영원불멸의 땅, 천국이자 낙원인 그곳은 씨앗과 영혼, 그리고 별을 만든다는 무한대의 공간일 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시작도 끝도 없다. 저마다 자유롭고 직업이 무궁무진하며 신분 상승을 함에 있어 레벨로 체크된다. 모든 게 갖춰져 의식주 걱정이 없다. 그러나 그곳은 오로지 영혼만이 갈 수 있다. 그것도 신인을 만나 성령과 축복을 받았거나 맹패를 가진 자라야. 바이러스 감염증인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기세가 꺾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정부의 넉장 대처로 이 지경이 됐다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붐비던 거리가 몰라보게 한산하다. 흔하디 흔한 각종 모임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고 매장이나 음식점 등 업소도 인적이 뜸하다. 마냥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바깥을 서성거려 본다.
길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한둘이 될까 말까다. 2020년 4월경에만 해도 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마스크가 이젠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그냥 지나치자니 눈치가 보이고 남의 시선이 두려워 마스크 없인 나다닐 수가 없다. 시국이 어지러울 땐 마스크의 착용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남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 말수도 줄고 아는 사람을 만나도 멀뚱멀뚱할 뿐 쉽사리 손을 내밀지 못한다. 혹시 상대가 확진자가 아닌지 불신이 짙게 깔렸기 때문에 이래저래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근심 걱정만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공포의 코로나19, 코로나가 순식간에 도시를 점령하는가 하면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고 있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 자고만 나면 확진자 수가 불어나고 간혹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는 말이 아니며 좀이 쑤실 정도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고 있다. 자꾸만 내까려도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하는 등 우린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간다. 혹시나 하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오랫동안 지내기 위해 사재기의 혈안이다. 각자 도생을 위한 일인데 누가 누구를 나무란단 말인가. 한산하기만 하던 거리가 활기를 되찾고 마스크를 벗고 악수를 나누는 날은 언제일지.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깝고 두렵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습할 무렵만 해도 허경영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 유튜브를 통해 파다하게 퍼졌다. 올해 들어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할 때고 보면 2020년 1월 말경 기억이 된다. 허경영은 시청자들을 향해 바이러스의 예방 차원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라고 타이르듯 한다. 찰나 바이러스의 내습을 경고한 바 있는 그는 경자년에 점하여 지띠해가 바로 병치의 해여서 전염병을 조심해야 됨을 예언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내가 허경영을 덜먹인다 하여 정치인인 그를 맹목적으로 띄우려는 게 아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도라도 없을까란 생각이 들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에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다. 내가 허경영의 유튜브를 과신한 탓일까? 그의 영험의 참말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남이야 믿건 말건 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듯 허경영을 마구 불러댄다. 허경영을 부르는 일이야말로 주문으로 치면 최고의 주문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이나 깨어났을 땐 필수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음속으로 중을 그리거나 주술처럼 읊조리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난 2019년 12월경 2차례에 걸쳐 하늘궁을 찾아 허경영을 아련하고 우주 에너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우주 에너지를 받아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메우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지만 나로선 허경영의 유튜브만 보다가 직접 그를 만나 봄으로써 바이러스의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고나 할까. 허경영은 알려진 바와 같이 우주 파워와 천사를 넣었다 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그러다 보니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에너지를 빼버리기도 한다. 난 마음속으로 서슴없이 쾌재를 불러댄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면역력에 약해 면역력을 높이기만
높이기 위해선 그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유튜브가 말해주듯 허경영의 오링 테스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강연 때마다 이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지금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저희들도 하늘궁에 월 1회씩 꼭 방문을 하여 신이님의 에너지를 많이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많은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흑영영을 많이 부르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